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리플 소송이 한 차례 더 연장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진 모습입니다. SEC 소송 일정 연장 요청에 대해서 리플사가 공식적인 입장을 법원에 제출했는데 일부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리플 측은 SEC가 요구한 60일 연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대신 12월 10일까지 28일 연장안에 대해서는 동의했습니다. XRP 홀더들 입장에서는 다소 짜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법원이 리플 측의 의견에 방점을 찍을 경우에 리플 소송 판결은 12월 24일 전후로 성탄 시즌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ETF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첫 상품이 출시된 만큼 얼마만큼의 기관 자금이 시장에 들어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는데 비트코인 선물 ETF 펀드에 첫 1년 동안 5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전폭적인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현물 선물 거래를 적절히 섞어서 트레이딩하는 방식에 대한 언급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62,000달러 부근에서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내년 초까지 강세장 랠리가 이어질 거라는 분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과거 사이클과 차트 대조를 해보면서 꽤나 설득력 있게 들리는 부분도 있는데 어떤 근거들이 제시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위 10% 부자들이 전체 미국 주식의 90%를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부자들 비중이 더 커져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건데 팬데믹을 통해 부의 불평등이 더 커졌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가운데 억만장자 지수에서 그러니까 부자들 중에 부자 1위가 일론 머스크로 나타났습니다. 이런저런 소식들이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시장을 바라보시고 투자 전략을 짜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10월 19일 오전 비트코인은 여전히 62,000달러 지지 테스트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더 빨리 안 오르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10월 들어서 엄청나게 상승했고 보름 동안 40%가 올랐습니다. 또 모두가 기대하고 있던 63,000달러 종가 마감이 거의 이뤄졌다는 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3포인트 빠진 75를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탐욕 상태가 탐욕 상태로 완화됐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상승해서 현재 모처럼 47%대로 올라섰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인데 알트코인이 다소 힘을 받지 못하고는 있지만 한번 비트코인이 크게 치고 올라간 뒤에 도미넌스가 빠질 때 알트코인 불장이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최근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62,000달러 안착 여부를 관전 포인트로 제시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10월 15일 이후에 매수 세력이 62,000달러 위에서 기반을 굳히는 것이 여러 차례 실패했다. 또 RSI 고점이 낮아지는 것과 맞물려서 일시적인 가격 후퇴 여지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비트코인이 58,943달러를 방어하지 못하면 더 강력한 매도 압력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을 둘러싼 낙관적인 흐름이 비트코인 가격 하락 시 비트코인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자산운용사 모건크리 캐피털의 창업자이자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인 마크 유스코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과매수 상태에 있다라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 출시 소식이 계속해서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10월 들어서 불과 보름 만에 비트코인 가격이 40% 상승했다. 현재 과매수 상태로 보이고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5년 안에 25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트코인 선물 ETF가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내용들이 우세한 모습입니다. 이제 관심은 과연 선물 ETF 출시를 통해서 기관 자금이 얼마나 유입될지 여부인데 이에 대해서 미국 투자 리서치 기업인 펀드스트렛의 창업자 톰 리는 비트코인 선물 ETF 수요가 QQQ 트러스트 트리플 Q의 자금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 보도 내용을 보면 톰 리는 비트코인 선물 ETF에 대한 광고가 확산되고 있다. 첫해 500억 달러 이상이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ETF 거인인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 시리즈 1펀드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트리플 Q 펀드의 자산 규모는 1880억 달러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 선물 ETF가 출시되면서 비트코인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가 확대되는 것을 이용한 무위험 차익 거래 기회가 커졌다라는 분석도 제시됐습니다. FRNT 파이낸셜은 비트코인 현물과 선물 가격 차이가 최근 5개월 기준 최고 수준으로 커졌다. 이를 이용한 차익 거래로 무위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위험 차익 거래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선물을 팔고 가격이 싼 현물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확정하는 투자 전략입니다. FRNT 파이낸셜 수석 분석가 스트라힌자 사빅은 현물 선물 가격 차이가 확대됐다가 다시 축소되는 현상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다른 시장보다 활발하기 때문이다. 강세장에서 비트코인 현물 선물 차이가 벌어지는 현상이 두드러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방식은 전문 트레이더의 영역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거액의 차익 거래를 하기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3에로우즈 캐피털의 CEO 수주는 차익 거래의 매력적인 지점에 와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 자금이 시장에 유입될 것이다. 특정 은행이나 기관 투자자 한 곳이 수십억 달러 자금을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암호화폐 분석가 테크데브는 역사상 모든 비트코인 사이클이 한 달 약세를 보인 뒤에 두세 달 초강세를 보이면서 끝났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2011년과 2013년, 2017년의 강세장 차트를 올리면서 비교했는데 2011년의 경우에는 3월에 약세를 보인 뒤 4월부터 6월까지 초강세가 이어졌고 2013년과 2017년의 경우에도 한 달 조정 뒤에 급등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도 9월 한 달 조정을 받고 10월 상승장에 들어선 모습인데, 테크데브는 지금의 상황을 과거와 비교하면서 앞으로 두세 달 강세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리플의 경우에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플 측이 SEC의 소송 연장에 대해서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12월 10일까지 연장하는 것은 동의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리플 소송 관련 소식은 크립토 리플리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플에만 투자하는 남자 크립토 리플리예요. 아주 짜증나는 상황이 진짜 벌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리플 측이 SEC의 소송 연장 요구와 관련해서 60일 연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28일 연장까지는 동의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법원에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11월 12일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됐던 엑스퍼트 디스커버리는 12월 10일까지 연장됩니다. 리플 측도 이 부분은 동의를 한 것이어서 아마도 법원이 양측의 의견에서 접점을 찾는다면 12월 10일 연장으로 결정하지 않을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원이 12월 10일까지 디스커버리 기간을 연장하게 된다면 최종 판결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 디스커버리 이후 2주 안에 법원 결정이 내려지는 만큼 빠르면 12월 중순, 늦으면 진짜 크리스마스 전으로 판결이 내려지는 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방향에서 마무리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소송 연장이 현실화하면서 리플 홀더들 사이에서는 살얼음판 걷는 듯한 연말 시즌이 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졌습니다. 리플이 이렇게 SEC와의 소송에 힘을 빼고 있지만 그래도 이번에 갤럭시 디지털의 CEO이자 억만장자 암호화폐 셀럽 마이크 노보그라츠 형님이 지원 사격을 해주셨습니다. 마이크 노보그라츠 형님은 트위터를 통해서 SEC의 소송이 XRP 가격 상승세를 억누르지 못했다라고 지금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SEC가 리플의 소송을 제기한 뒤 현재까지 XRP 가격이 거의 3배로 올랐다. 이건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탄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발언과 관련해서 유투데이는 XRP가 SEC와의 법적 분쟁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1월 7일 기록한 사상 최고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67% 이상 하락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송 잘 마무리되고 모든 홀더들의 바람이 현실화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리플 홀더분들 모두 힘내세요. 지금까지 크립토 리플리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강세장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보다 폴카닷이 더 좋은 성적이 예상된다라는 분석이 나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카포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50% 레벨에서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올해 상반기에 그랬던 것처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고점을 찍고 하락하면서 알트코인들이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는 시나리오의 등장이 임박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자본이 알트코인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크게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다. 이더리움보다는 카르다노보다는 바이낸스 코인이, 솔라나가 바이낸스 코인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둘 건데 폴카닷이 솔라나에 앞서는 실적을 올릴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위 10% 부자가 전체 주식의 90% 가까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팬데믹 이후 부의 불평등이 더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글로벌 증시를 비롯한 해외 주요 이슈들은 크립토 로미가 정리했습니다. 미국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시장의 기대를 밑돌았다는 점이 시장 분위기를 압박했지만 기술주 강세와 기업 실적 기대감이 증시를 지지했다는 평입니다. 다우존스는 하루 전보다 36.15포인트 내린 35,258.61의 장을 마쳤고 S&P 500 지수는 15.09포인트 상승한 4,486.46에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24.47포인트 오른 15,021.81로 마감했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난주 미국 6대 대형 은행의 실적이 공개된 뒤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2주 동안의 실적 장벽이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고 계속해서 긍정적인 코멘트가 지속한다면 랠리가 잘 지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어닝 시즌은 9월과 10월 초 투자자들이 잃어버린 추가 상승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상위 10% 부자들이 전체 미국 주식의 90% 가까이를 독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BC가 미국 연준의 최신 데이터를 인용해 분석했는데 2분기 현재 미국에서 상위 10% 부자들의 주식 소유 비율이 89%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는 하위 90% 미국인들이 보유한 주식 비중이 12%였지만 팬데믹 이후 11%로 감소한 것입니다. 팬데믹이 부의 불평등을 키우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는 상황에서 부자들 중에서도 더 큰 부자가 일론 머스크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억만장자 지수를 보면 머스크의 순자산은 2,3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80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1위 부자로 등극한 것입니다. 빌 게이츠가 4위로 1,300억 달러, 10위 워렌 버핏은 1,030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의 재산을 모두 합쳐도 머스크가 더 부자라는 점은 다소 놀라운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로미였습니다. 여기저기서 이더리움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그레이스케일의 CEO가 직접 언급하면서 관심도를 키우고 있습니다. 마이클 소넨샤이는 CNBC에 출연해서 미국 SEC가 비트코인 선물 ETF 이후에 이더리움 ETF 출시도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에 남아있는 호재성 이슈들 곳곳에 산재해 있는 만큼 필요한 정보들 잘 취사 선택하셔서 투자 전략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